쉽게 사기 좀 어려운 금액인데 이거 가지고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기 집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돈 없어도 되는데 저희가 원래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작게 나왔는데 이 돈 가지고 뭐 25평 산다고 해도 뭐 1억 8,500만 원 이 정도 될 텐데 어떻게 아파트 신청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돈 한 푼 없어도 됩니다. 정말로요. 일단 조합은 그냥 신청을 큰 평수로 하고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다시 내놓으면 처음엔 손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당한 시기가 되면 손님들이 몰려오거든요. 언제인가 하면 관리처분 총회 통과되었을 때, 관리처분인가 났을 때, 동호수 추첨할 때,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출가한다고 펜스 치고 이럴 때 보면 제 경험상으로 투자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큰 폭으로 프리미엄 상승하거든요. 네, 이때 발면 되는 거죠. 돈은 한 푼 없어도 돼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펜스 친 후에 사실상 주택이 철거가 되면 매수인 입장에서 취득세가 4.6%가 라데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펜스 치긴 쳤는데 철거하기 전에, 철거되기 전에 파셔야지 매수인분들이 또 쉽게 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조합원 입주권에 보면 계약금 1차, 2차, 중도금 6차에 걸쳐서 총 8회에 걸쳐서 이렇게 내는데요. 1차 계약금 내기 전에 팔게 되면 돈이 정말로 한 푼 없어도 되고요. 뭐 조금 있다가 프리미엄 더 나올 때, 뭐 펜스 치기 직전이나 이럴 때는 보통 1차 계약금이 들어간 이유가 되거든요. 그럼 1차 계약금 낼 돈 뭐 1,000만 원도 없다. 왜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평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60% 이주비 대출을 해주거든요. 이자로. 그러면 그거 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만 하고 몇 달 안에 이제 이주를 해야 되니까 근처에 전세집을 얻는 거죠. 남은 돈으로 1차 계약금 내면 되는 거니까 자기 돈은 사실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또 이주비 대출 받은 돈은 또 언젠간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닙니다. 네, 매수인이 그대로 전개할 때 있죠. 돈은 받아서 매수인 쓰고 매수인은 받은 금액만큼 차감을 하고 그대로 전개받으면 되는 거니까 매도인은 이주비 대출 값을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1차 계약금 낼 돈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아파트 큰 평수 신청해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네, 감정가가 1억 생각했는데 7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저건 이제 물론 많이 상하시겠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면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구역에 반평 5,400만 원짜리 빌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 43평 아파트를 신청하게 된 거죠. 큰 액수죠.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저분양 신청하고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해놓았더니 1년 정도 지나니까 프리미엄이 8,500에서 9천만 원 붙었어요. 더군다나 이분은 또 빌라 하나밖에 자기 가족들이 가진 집이 없었네요. 그래서 1주택이다 보니까 세금 한 푼 안 내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 1억보다 5천만 원 더 받고 1억 5천만 원에 팔고 나가게 되는 거죠. 또 너무 낮게 나오면 원조합원들이 이거 조합에 쏘갔다 분노할 수도 있고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조합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밑바닥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합원들을 설득시키는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진심은 통한다고 예를 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고 설득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원주민들도 돈을 벌게 되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조합원 입주권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돈을 벌게 되는 거고 부동산도 돈 벌고요. 조합도 재개발 진행이 진척이 잘 되니까 당연히 조합은 추가 분담금도 더 줄어드니까 더 좋겠고요. 사업성도 더 좋아지겠죠. 재개발 아파트 구도심 주변의 상가들도 손님들이 더 많아지니까 더 좋아지겠고 일석칠조가 되는 거죠. 일석칠조. 감정평가보다 더 앞서 분양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은 안 됩니다. 법률상 감정평가를 하고 조합원들이 자기들 재산 가치가 도대체 얼마인가 이걸 알아본 후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재개발 지역에서는 그래서 빌라나 이런 것들이 최고의 팁이죠. 한 가지 팁 알려드릴까요? 보통 감정평가를 하면 일반 주택이나 상가주택이나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분노 게이지가 오르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빌라는 시세 대비 감정평가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빌라 주인들은 인근 부동산에 그 매물을 내놓게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초기 투자는 빌라가 아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소액이긴 한 거죠. 아까 보기는 중주거 지역이고요. 용도 지역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는데 일반 분들은 여기는 상업지역이니까 다른 주거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구역이나 2구역에서 감정평가를 비교해 본 결과 생각하시는 만큼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주인분이 생각한 1억 7,500만 원 대비 제가 생각한 예상 감정평가인 1억 7천만 원 차이가 500만 원 정도인데요. 제가 보수적으로 조금
감정평가를 한다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한 가지 예로 3주 전에 제주도에서 은인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그분이 대출 때문에 이제 아직 잔금을 안 하셔서 은행이 알아보니까 제가 생각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6,500만 원, 그분은 2층 상가주택을 1억 7천만 원에 사셨거든요. 은행에서 평가한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감정평가 대비 은행에서 담보 대출 때문에 하는 감정평가는 훨씬 더 짜게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감정평가액보다 2천만 원이 더 나왔다는 걸 듣고 그 법인 대표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계약하실 때도 직접 집을 보시고는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런 거 제가 들으면 저도 보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생각한 매도 금액이 1억 7천만 원보다 감정평가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전국 어디를 가나 P나 마이너스 P 이런 게 나오는 재개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사업 시행 인가만 나도 프리미엄이 5천만 원 이상 붙은 지역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조합원님 주권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조합원님 주권이 안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사고 팔고 하다가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 정도 나오면 시공사하고 시청, 공동주택과 이런 데서 요거는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몇 번 손바뀜이 있었는데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네, 계약을 한 부동산도 입장이 난감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부동산은 왜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부동산도 모를 수도 있고 조합도 모를 수도 있고요. 조합에 문의를 해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과소토지, 그러니까 너무 토지가 작아서 20평 미만 이런 토지들은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자여야 되는 거죠. 작은 금액으로 살 수 있다고 덥석 이렇게 사셨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보통 임차인들 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 시행 인가 후 10년 이상 장사를 하고 있어야지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10년을 장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재개발 진행 단계에 있는 그곳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고요. 이런 것은 조례로 미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법률로 조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막무가내 식으로 무조건 무작정 밀고 들어가가지고 재개발 지역 내에 사업 시행 인가 후 한 5년이 지났는데도 들어가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으면 조합 입장에서는 빨리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재개발 지역 인근에 5평도 안 되는 청소 그런 업체 비슷한 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계약에서 이분이 안 나간다고 버티니까 이번에 조합에서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 거래를 한 부동산 매도인, 매수인 하고 가가지고 서로 돈을 내서 그분한테 드리고 그분이 이렇게 비켜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작정 조례라든지 법률 안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면 좋다. 사면 좀 좋은 거는 감정평가 초기 단계에서 빌라인데 시세 대비 감정평가가 조금 더 잘 나왔다든지 실내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한 그런 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한 500만 원이나 700만 원 정도 겨우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팔려는 이런 빌라가 있다면 이런 거는 금액이 작으면 사두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재개발 진행이 또 잘 진척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이제 세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세를 넣으면서 계속 버틸 수가 있으니까 금전적으로도 뭐 그렇게 손해를 안 볼 수 있고요. 공동주택이나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이 팔기가 좀 더 수월하죠. 단독주택보다요. 어차피 낙후된 지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 주택이 잘 매매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초보 부동산 투자 정보원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년 전부터 해왔던 정보원의 재개발 이야기를 계속할 텐데요. 지금 시중에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 원조합원들이죠. 원조합원들은 어떻게 상황 판단을 하고 또 어떤 시점에서 팔고 나가고 또 현금 청산자로 될 것인가 아니면 조합원으로 계속 남아서 조합원의 지위를 누리면서 있다가 나중에 피가 많이 오르면 언제쯤 팔고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보원의 재개발 이야기 시간에는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점점 낙후되고 건물 연수도 오래되고 해서 재개발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또 새로 지은 주택이나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좋은 뜻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언제 가장 많이 반발에 부딪힌가 하면 이게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오른쪽에 자료 화면 나가죠. 감정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은 반발이 부딪힙니다. 실례로 구미 중앙시장 내에 상가주택 10년 전에 2억 8천 주고 샀다는데 감정평가를 하니 2억 8천이 안 나오더란 말이죠. 이럴 때는 누구라도 인간의 미상, 분노, 서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현금 청산자가 되는 거죠. 감정평가 이후에 그 감정평가된 금액을 바탕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조합원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면 조합원의 지위를 언제 포기할 수 있습니까? 두 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는 뭐 책이나 이런 게 없던데요. 딱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평가한 이후에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 조합원 분양 신청 종료일까지, 종료 시점까지 자기가 아파트 평수하고 뭐 이런 거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원 분양을 신청하지 않으면 종료되는 그 시점, 조합원 분양이 종료되는 순간 현금 청산자로 되는 겁니다. 조합원의 지위가 없어지고요. 네, 요게 이제 1차고요. 나중에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 번 더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동호수 추첨을 하거든요. 동호수 추첨 후에 난 별로 몇 동 또 몇 층 이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제 시공사하고 정식 계약을 하잖아요. 정식 계약을 해야지 이제 뭐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런 입주권, 정확한 입주권이 되는 거죠. 근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관가하는 그런 조합이나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많은데요. 그럼 언제 포기하는 게 더 유리한가? 1차 때 처음에 포기할 수 있는 그 순간,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안 나왔다고 뭐 이렇게 억울하고 서운하고 분노하는 마음에 나는 아파트 안 들어갈래, 조합원 분양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 종료 시점까지 분양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본인에게 이후에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그런 고통의 시간이 따라옵니다. 현금 청산자로 돌아서는 순간 각종 불이익과 그리고 서름과 이런 걸 딛고 기약 없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시점에서 반드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라는 거죠. 감정평가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천만 원 적게 나왔다고 서운한 마음에 안 하면 자기가 나중에 몇 억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라는 거죠. 조합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 부분을 집중 설득을 하셔야지 나중에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주민들의 반발을 넘어서서. 네, 그리고 이제 뭐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 7,500만 원이 나왔다. 밑에 땅하고 위에 건물하고. 나는 1억 5천 정도 예상했더니 절반도 안 나왔네. 예,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 더 있어요. 네. 그때 포기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관리 처분되고 또 그럼 이때쯤 되면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겠죠. 그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부동산이 이제
물건을 파시라 이렇게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비는 계속 올라가고, 동호수청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조합원지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실례로 구미 원평 2구역에 GS 자이가 들어오는 거기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안 해서 현금 청산자가 되신 분들이 시청에 가서 우리에게도 아파트를 달라라고 이제 뒤늦게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나 봐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본인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낮게 나왔더라도 반드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본인이 받고 싶어 하는 감정평가 금액의 몇 배가 되는 피를 받고 팔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순간의 선택이 정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분양 신청할 때는 본인 감정평가액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높은 큰 평수를 신청하라는 거, 그리고 가능한 한 높은 점수를 신청하라는 거. 그게 나중에 팔고 나갈 때 훨씬 유리합니다. 피도 많이. 실제로 30층 이상하고 10층하고는 5천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피가 프리미엄이. 재개발이라는 게 다 좋아야 되잖아요. 우선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큰 이익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분도 이익을 봐야 되고, 주위의 부동산들도 이익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낙후된 지역 주변의 그 상가들도 이익을 봐야 되고, 다 서로 이익을 보면 좋지 않습니까? 투자자들만 이익을 보고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하던 분들은 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힘든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본인들이 주장한 금액보다 조금 못 받고 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항상 선택의 순간에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잘 하게끔 조합에서도 설득하려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실망한 나머지 조합원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 신청할 때는 평수를, 감정평가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큰 평수를 신청하라는 거. 왜냐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작고 크고 이게 나중에 아파트 큰 평수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큰 피를, 좀 더 높은 피를 받고 나가려면 아파트 분양 신청할 때는 반드시 넓은 평수로 그리고 높은 층으로 신청하라는 거, 이 두 가지 명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재개발 진행 과정하고 또 언제 피가 붙는가, 그리고 원조합원들은 언제쯤 팔고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봉원의 재개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